창조경제 시대 대한민국 스타트업계 무한도전 쫄지 말고 투자. 왜 웃고 그러세요, 홍주범 부장님? 왜 웃고 그러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이유 대표님의 이런 해맑은 모습을 제가 볼 때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쫄지 말고 창업 저자 작가 이희우입니다. 예, 저는 세컨 플랜의 홍준입니다. 네, 오늘 그 잘생긴 미남, 네. 미남 맞나요? 예, 두 일단 분을 미남으로 두 분을 모셨는데 먼저 본인 소개 및 회사 소개 좀 소개 간단하게 간단. 좀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비밀번호 입력 없는 와이파이 플러스를 운영하고 있는 모잉컴즈 김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CMO, 그러니까 마케터의 역할을 하고 있고 같이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 이민국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고요. 예,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네.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대표님 일단 네. 너무 그 서비스를 짧게 소개해 짧게 주셔서 조금 설명했죠.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고? 와이파이 플러스라는 서비스는 네. 크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사용자들끼리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공유를 해서 처음 가는 곳에서도 편리하게 와이파이를 쓸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이 카페에서 커피를 사 먹고 와이파이 비밀번호 입력을 해서 공유하게 되면은 저희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있는 사람들은 이 카페에 왔을 때 비밀번호 없이 바로 접속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 여기서 네. 와이파이를 비밀번호 물어보기도 귀찮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죠. 바로 쓰고 싶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순서가? 앱에 들어가서 앱에 들어가서 와이파이가 이제 키고 예, 와이파이를 키고 이제 나오는 리스트 중에서 비밀번호 공유되어 있는 것을 터치를 한번 하게 아니, 근데 되면은 먼저 앱을 깔아야 돼. 와이파이 플러스라는 앱을 깔고 이제 어플을 깔고 이제 와이파이를 키고 키고 앱을 들어간 다음에 거기 여기 위치 있는 와이파이를 찾아서 클릭만 하면 바로 그렇죠. 접속이 터치를 되는 하게 거죠. 되면 바로 접속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사전에 여기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그 이 앱을 깐 사람이 먼저 네, 누군가 한 번은 누군가 한 번 해야지 되는 공유를 거잖아요. 해야지. 저기 해킹 어플이 아니기 때문에 네. 누가 한 명이 공유를 해야 이제 바로 접속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네네. 유틸 앱입니다. 네. 일단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어떤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와이파이 기능은 스마트폰에 있는데 네. 그거 앞단에 그 애플리케이션을 지금 와이파이 플러스라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서 다운받고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암호가 저장되는 게 있으면 그걸 자동으로 입력해서 와이파이를 연결해 준다. 근데 그러면 일단 뭐 아이폰, 안드로이드 폰 공이 다 가능한 건가요? 조금 아이폰 같은 경우는 기능적으로 그쵸. 제한이 있어서 이슈가 있을 것 네. 같아요. 항상 아이폰은 이슈가 있듯이 아이폰은 이슈가 있어서 접속까지는 되진 않고요. 네. 아이폰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복사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네네. 복사하는 직접 식으로. 휴대폰에 이제 들어가서 붙여넣기를 할 수 있는 네네. 정도의 기능만 구현이 되어 있고 네. 안드로이드는 그냥 바로 접속까지 저희가 네.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그러면 아마 뒤에 얘기하실 텐데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아시아에도 서비스를 진행 중이신 걸로 아는데 같은 상황인가요? 아니면 나라마다 또 차이가 있나요? 지금 나라마다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는 좀, 한국과 동남아 지역을 이제 집중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이런 와이파이 공유하는 서비스를 뭐 기획하게 된 계기나 뭐 그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백그라운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두 분에 대한 예. 소개 겸도 들어가야 될 두 것 분이 우리 시커먼 청년들이 어떻게 만났는지 같아요. 연령대도 이런 것도-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네. 대략의 연령대와 일단은 저희가 서비스를 먼저 기획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항상 저희 코파운더 총 4명이에요. 4명. 4명인데 항상 저희가 커피숍을 가가지고 회의를 해요. 사무실이 없다 그렇죠, 그렇죠. 보니까는. 그렇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 커피숍이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또 사람 많으면은 저쪽 갔다가 이쪽 갔다가 저쪽 그렇죠. 갔다가 그렇게 네네. 하는데 메뚜기를 하죠. 네. 네. 갈 때마다 저희는 노트북을 갖고 다니니까 그 와이파이를 항상 물어봐야 되는 수가 아.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 타이밍에 저희는 물어보고 나서 항상 아이디어 회의를 했어요. 아.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까, 어떤 서비스를 할까. 근데 그 타이밍에 저희 사무실에 노디언 이사라는 지금 CEO 역할을 네. 하고 네네네. 있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럼 우리 맨날 이렇게 와이파이 물어보는 와이파이 거. 물어보면 귀찮은데 이거 예. 공유해주는 서비스 만들면 어떨까라고 했을 때 거기 있는 4명이 다 유레카 이렇게 외친 거죠. 그거 괜찮다. 네, 그거 네네. 괜찮다. 근데 그 타이밍이 더 좋았던 게 예.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옆 테이블에 있는 여성 두 분이 야, 여기 와이파이 비밀번호 뭐야?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운명적인 시작이죠. 네네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아, 네네. 네. 와이파이 근데 서비스는 그 서비스 시작하기 전에 네네.
기존에 와이파이 공유 서비스하는 회사들이 없었나요? 저희가 찾아봤을 때는 국내에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요? 네, 전혀. 말씀하신 건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는 많았던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말씀하신 예. 것 그리고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통신사나 이런 데서 약간 공개 와이파이를 하겠다. 뭐 서울시에서도 뭐 외국인을 위해서 아예 공개 와이파이 지역을 설치하고 그냥 암호 없이 하겠다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으니까 분명히 니즈가 있는 거는 네. 네, 맞는 것 같으니까.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네 분이 처음에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네 분은 뭐 친구셨나요? 아니면 뭐 그 전에 직장이 있으셨던 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스터디 모임을 하신 건지 어떻게 된 되신 거죠? 건가요? 저희는 기존에 그 모바일 광고 플랫폼 쉐리에드라는 회사에서 쉘리 쉐리에드. 네네네. 뭐 개인적으로 모바일 제가 잘 아는 회사. 모바일 광고 쪽에 제가 그 전에 마당발이잖아요. 저는 예. 카울리라는 서비스 했었기 예. 때문에 이분들은 도대체 왜 이 서비스를 하고 있을까라는 아, 고민을 그 했는데 정도였어요? 오늘에서야 만나는 거예요. 경쟁사였죠, 경쟁사. 네, 되게 예. 저희보다 그러니까 되게 막 대학생 창업 젊은 분들이 하시고 되게 잘 하고는 계셨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그 사실 모바일 광고 시장 중에 이 디스플레이 애드 시장이 굉장히 척박한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셨을까 했는데 네, 그걸 그래서 잘 정리를 하신 그게 거죠. 그게 네.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그 회사가 쉐리에드가 어떻게 네. 키웠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쉐리에드가? 2011년도 7월에 이제 저희가 개업식을 시작을 했어요. 그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네. 네네네. 2011월 7월에 이제 개업 준비를 하고 이제 했는데 이제 2011년도 그때가 이제 갤럭시 S 네네 딱 나오고 할 투 때. 이렇게 나올 예. 때였는데 그때 이제 모바일 광고라고 말씀드리면은 뭐 SMS 문자 광고요? 뭐 네, 이런 네, 네. 시장이었었어요. 그렇죠. 그 타이밍. 시작할 때였죠. 네, 그래서 네. 한 1년 동안은 이제 속기 말해서 이제 뭐 손가락 빠는 시기였고요. 네. 준비를 해서. 네, 그렇죠.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었고 네. 시장 자체가. 네네. 그래서 이제 14년도 이제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는 모바일 광고라는 거에 대해서 인지도도 높아지고 광고주분들도 네네. 거기에 관심이 생겼는데 광고에 관심 생긴 광고주분들한테 이제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해소해 줄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엔 디스플레이 그렇죠. 애드인데 예. 네. 이제 매체가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미디어가 최고죠. 그쵸, 예. 미디어가 제일 중요한 네. 시점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벤처 기업이다 보니까 영업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네네네.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매체팀을 자체적으로 만들게 됐어요. 네. 그게 네. 이제 저희 이제 김정 네. 대표님과 제가 이제 같이 만나게 된 시점이 된 아, 거죠. 네네. 그때요. 매체 팀을 만드신 매체 팀이 이름이 이제 방탕 엔터테인먼트라고. 방탕. 네. 방탕. 네, 저희가 항상 방탕하셨군요, 되게. 너무 방탕하고 싶어서 맨날 일만 하니까 방탕하고 네. 싶어서 방탕 엔터테인먼트를 만들고 예. 이제 뭔가 간단한 어플리케이션 기획을 해서 만들기 시작하고 거기 이제 쉐리더 광고를 붙이고 네. 약간 이런 네.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된 그럼 거죠. 그때 이미 그럼 한 3, 4년 전부터 같이 일하셨던 그렇죠. 사이신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아, 네, 네, 코파운더 4명이 다 같이 그 당시에 그럼 쉐리에드는 준비했던 거.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고 어떻게 회사를 다시 모임 컴지를 하게 된 건지. 네, 네, 쉘리드 같은 경우는 올해 3월에 엑시스를 하게 됐고요. 네네. 네. 잘 하신 거죠? 네, 뭐 네. 네. 엄청 잘했죠. 네. 네. 엄청 네. 잘하고 아, 이제 거기서 저 같은 경우 락킨을 안 걸리고 네. 나와서 네. 다시 이제 모임컴지라는 회사를 창업을 네. 하게 돼서 같이 운영을 어,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그럼 그때 같이 나와서 창업을 하신. 제가 조금 더 일찍 나와서 준비를 해놓고 있었고 네네. 잘 정리를 하고 이제 나와서 네네. 바로 합류를 하게 되었죠. 그럼 그때 아까 두 분도 더. 기획회의했던 아이템을 들고 나오신 거예요, 와이파이? 그럼요? 매주 주말마다 저희가 항상 만났었기 때문에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당장 실현 가능할 수 있는 게 와이파이 플러스라는 서비스가 맞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걸로 시작하게 되었고, 그래서 1월달 이번 연도 1월달에 이제 법인 설립을 하고 서비스는 이제 3월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네, 한 거는 좀 네. 먼저 나오셔서 1월 준비를 하고 3월부터 이제 본격 네, 받으신 그렇죠. 거고 아까 같이 하신다는 두 분도 그러면 그 시절부터 네, 같이. 그때 이제 뭐 쉘리드 안에서 매체팀에 있었던 건 아니고 지금 CEO분은 제 중마고부예요. 제 중마고인데 그분이 이제 개발적으로 좀 잘하고 네. 항상 의지가 많이 되는 친구예요 저한테. 네, 네, 그래서 네, 항상 네. 뭐 개발자들과 기획자 이렇게 보통 많이 다툼이 많잖아요. 근데 네, 그 네. 친구는 항상 얘기해 주는 게 너무 고마워요. 항상 고마운 게 뭔가 너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나한테 항상 얘기해. 개발적으로는 못 푸는 게 전혀 없으니까 어떻게든 해줄게. 훌륭한 개발자. 훌륭한 친구를 개발자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지금 CTO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가 네. 서버 개발과 안드로이드 둘 다 하고 있는데 음. 그 친구한테는 뭔가 의뢰가 아니죠. 요청을 하면은 소리 소문 없이 다음 날 다 만들어져 업그레이드 돼 있고. 있는. 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 이제- 믿음직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오. 그런 멤버들이 지금 총 몇 분이 같이 하고 계신 저희 건가요? 코파운더가 4명이 있고 직원까지 3명 있어서 총 네, 7명 총 일곱 명. 네, 있습니다. 그 지금 저기 그 앱 다운로드 수치나 뭐 액티비티나 이런 와이파이 정보를 갖고 있는 매장 그쵸. 수라든지 이런 뭐 수치적인 얘기를 DB 개수가 예, 얼마큼 뭐 된다 그런 공개 가능한 얘기를, 것들이 있으면 좀 예, 얘기해 얘기 좀 주시면. 한번 현재 저희가 이제 누적 다운이 한 35만 정도 35만 다운로드. 됐고 MAU가 한 8만
8만, 네. 네, DAU가 한 8천 정도. 8천. 네. 네. 또 잔존이 한 40% 정도 돼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매장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확보한 게 저희가 8만 4천 개 정도. 8만 4천 개 네. 매장이라고 보면 한국 되나요? 8만 말씀이신 4천 거죠? 개의 와이파이 비밀번호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이파이 8만 4천 정보를 개. 가지고 있고 이거는 글로벌적으로 전체적 통계를 글로벌 포함해서요. 봤을 네. 네. 그러면 8만 5천 한국은 어느 정도나 돼요? 와이파이 한국- 비밀번호 DB 정보? 한국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현재는? 한국이 아마 7만 정도 거의 한 80% 이상이 한국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8만 뭐 이런 숫자가 과연 뭐 서울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웬만한 뭐 커피숍이나 이런데 와이파이 그 비밀번호가 거의 다 커버되는 수치인지 아직 감이 좀 덜 잡혀서 그런데 어느 정도 커버율이 어느 수치예요? 정도 된다고 뭐 대충 그러니까 짐작하시거나 서울에서 웬만하게 예측하시는지. 들어가는 카페나 이런 거에 커버율이 어느 정도? 저희가 국내 지금 통계청의 그 자료를 보면은 지금 한국에 네. 있는 커피숍만 하면 총 6만 개예요. 6만 한국의 개인데 커피 6만 개. 네, 네. 6만 개인데 그 중에 저희가 지금 80%라고 하면은 한 6만 5천 개, 한 7만 개 정도 와이파이 DB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커피숍뿐만 아닌 밥집, 술집 그런 포함해서. 쪽에서도 포함해서도 이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가 그럼 다 어쨌거나 포함이 네. 커버리지가 이미 꽤 높은 수준에 올라왔다고 보시는 거겠네요. 네, 지금 이제 대표님 두 대표님도 이제 여기 네. 촬영 끝나고 네네. 강남 일대 돌아다니면서 저희 어플을 키시면은 네. 어딜 가시던가 네네네. 이제 와이파이를 쉽게 이게 쓸 수 있다. 사용하실 수 저 있으실 이게 거예요. 작가입니다. 작가로 불러주세요. 아 이거 저기 네, 네, 공식 네, 직함이 알겠습니다. 아직 아니라서. 그 이제 어떤 그건지는 알겠고요. 그러면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가장 첫 번째 떠오르는 건 일단 두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그렇게 물론 이제 공용이거나 그 카페에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써도 된다라는 인정이 있긴 하지만 보안에 대한 이슈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보안. 예. 아까 그 암호를 공유하는 거는 약간 법적인 이슈 혹은 개인 정보라고 하기는 업체에 대한 정보의 이슈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보안과 뭐 법률적인 이슈 이 두 가지는 지금 어떻게 뭐 푸신 건지 어떻게 되는 해석하고 계신 건가요? 건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법적인 이슈는 전혀 없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사실 말이 이제 와이파이 비밀번호로 해서 뭔가 비밀번호가 뭔가 개인 정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와이파이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매장에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커피를 사 먹으면은 누구한테나 알려주는 거고 그렇죠, 네네. 이제 그걸 내 친구한테 알려준다고 해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커피 되는 안 건- 사 먹는 애들한테 알려주는 거는 주인은 화는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많은 분들이 좀 그런 거에 대해 걱정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커피를 안 사 먹고 카페 밖에서 이렇게 와이파이를 그렇죠. 얌체같이 쓰면은 점주 입장에서 좀 화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매장 영업을 다녀보면은 정작 매장 점주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세요, 사실. 법적인 이슈까지는 전혀 아니다. 네, 법적인 이슈는 전혀 법적까지는 없고. 안 그렇죠, 하고. 좀 더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적재산권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와이파이에 대한 네네. 공개를 한다라는 게 네. 저희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아이디어만 가지고 바로 시작한 건 아니었고요. 이제 그 법률 자문을 다 통해서 시작을 했고 저희가 이제 뭐 오케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투자를 받기 전에 네.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법무팀이 계세요. 네. 그럼 그쪽에서도 한 번 더 투자 검토한 다음에 네. 너네 문제 안 되니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돼서 네. 계속 이렇게 진행하고 투자 얘기는 있는 좀 거죠. 있다고 네네. 아까 두 번째 보안에 이슈 대한 이슈. 보안. 네. 그러니까 보안에 대한 이슈는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예.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 그 암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넣는 거에 대한 이슈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 그 제가 볼 때는 와이파이 플러스의 책임은 아니지만 제가 앱을 다운받아 쓰는 사람 입장이라 보면 내가 앱을 다운받아 썼는데 뭔가 그 보안의 이슈가 생겼으면 이게 카페 그 점주의 문제냐 아니면 와이파이 플러스의 문제냐라는 퀘스천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뭐 문제가 없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뿐만 아니고 중국에도 네. 와이파이 만능 열쇠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네. 지금 그게 이제 중국에서 1조 원 가치를 평가를 받고 있는 아, 서비스. 그래요? 그래요? 네네. 오. 갑자기 관심이 생기네요. 네. 1조 원. 아 1조 원. 중국이잖아. 그래서 아, 네네. 예. 하여튼 네,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대표님이 말씀 주셨던 이슈가 있어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서 디벨롭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 와이파이를 저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접속을 할 때 이 와이파이 기계가 실질적으로 이 디바이스에서 네. 뭔가 나쁜 그 해킹에 대한 네, 접근이 이제 있는지 이루어지고 없는지. 있는지 네. 체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는 가능해요. 네. 그 기술이 가능해요. 가능해서 지금 계속 디벨롭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네. 네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실 와이파이 접속했을 때 문제는 사실 카페 점주의 문제일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서도 혹시나 문제가 될 만한 건 필터링할 수 있는 기술은 지금 와이파이 플러스에서 키워가고 있다 네.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네, 왜냐면 맞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본 건 사실 뭐 요즘은 좀 했지만 작년인가요? 되게
뭐 국정원 이슈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라는 게 여러 면에서 확인됐고 좀 한국에선 특히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죠. 예, 대응이 필요하신 부분인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여쭤봤습니다. 네. 그러면 하여튼 이제 지금 뭐 8만 정도 매장 정보에 35만 뭐 다운로드 막 있고 있으면 계속 이 사업을 무료로 갈 수는 없잖아요. 수익 모델 지금 뭐 테스트하고 있는 거가 있는 거 그쵸. 아니면 워킹되는 수익 모델이 있는 건지 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저희 수익 모델은 매장에서 월 정액비를 받는 건데요. 현재 지금 네. 영업이 된 매장들은 다 무료로 지금 광고를 진행하고 있고 이게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러면 무료로 하면 이 와이파이 접속하게 되면 광고가 뜨고 이런 것들이 지금 네, 광고도 맞습니다. 송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음. 지금 저희가 그 수치를 아직 그 광고 효과라던가를 네. 자료를 지금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진행한 지 얼마 안 돼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매장 영업이 된 매장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를 접속을 했을 때 해당 매장에 이 광고를 보여주고 저희가 와이파이 접속 커넥팅 시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카페는 오래 머물러 있잖아요. 오래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니까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추가 구매를 일으킬 수 있는 광고를 보여줌으로써 이제 광고를 테스트를 하고 있는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다시 그 요약해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와이파이 플러스 앱을 키면 그 앱에서 암호를 알려줌과 동시에 거기서 이제 매장에서 뭐 푸시 접속을 푸시로. 했을 때 접속을 했을 때 팝업이든 뭐든 광고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게 매장에 도움이 되는 것들 마케팅 활동으로 연결을 시켜서 네. 실제 과금은 유저가 아니라 매장에서 매장에게 하려고 하는 걸 월정액으로. 이제, 네. 테스트하고 있다. 네, 실제로 맞습니다. 사용자들은 이제 와이파이를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는 네네. 베네핏이 있고 매장은 기본적으로 그냥 당연하게 그 제공해주던 와이파이 서비스에다가 해당 수익을 낼수 매장의 있는. 광고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광고 툴로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두 부분 다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수익 모델을 항상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이걸로 만들어갈 수 있는 매출의 사이즈가 과연 어떻게 될까? 시장이 크게 과연 네. 어떻게 될까? 이런 네.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 그런 이 광고 시장으로 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일단 수익 모델 하나만 국한해서 본다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커질 수 있는 비즈니스? 와이파이로 하는 비즈니스 전체 규모로 보면은 이제 네. 18조 원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 그거는 이제 뭐 메가 뭐 이런 기가 어, 와이파이 이런 거 다 포함한 그런 수치 아닐까요? 장비 시장까지. 네 맞습니다. 예. 장비 그래서 시장도 이런 포함된. 와이파이나 이런 걸 쓰는 거 관련된 광고 시장, 오프라인 매장과 관련된 광고 시장을 어느 정도까지 크게 갈 수 있을까? 네, 지금 그 예. 부분은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와이파이를 통해서 광고를 보여줘야 되는 시장 자체가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 그렇죠. 아직까지 없는 시장이니까. 없어요. 네. 예전에는 이제 KT 쪽에서도 이제 광고를 했었었는데 저희와 같은 모델이 아니고 그냥 위치 기반을 통해서 이 카페 광고가 아닌 그냥 대기업들의 일반 광고, 광고를, 일반 그렇죠. 광고를 보여주는 형태였었기 네, 그렇죠. 때문에 규모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한국에 있는 커피숍 그리고 네. 지금 저희가 말레이시아나 이제 인도네시아 그 동남아 쪽에 있는 그분까지 이제 수집을 해서 지금 계속 조사하고 있고 시장 규모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 네. 사실 저도 같은 거에 좀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이 비즈니스 모델이 가장 적절하냐에 대한 퀘스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어떤 카페나 매장에 들어온 게 확실하니까 어떤 광고를 보여준다가 좀 더 의미 있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도 아까 뭐 이유 작가님이 물어보신 거의 핵심적으로 좋아요, 보면 좋아요. 그 시장 규모 자체가 사실 광고 시장이 굉장히 척박하기 때문에 정말 레버리지를 뭐 10배, 100배, 20배, 뭐 1000배 이렇게 올릴 수 있을 만큼 큰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그 모집된 유저들에게 혹은 어떤 업주들에게 낼 수 있는 다른 뭐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하는 게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밸류 가치가 높아지는 게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어필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거는 혹시 뭐 고민하신 게 있으신가요? 네, 그 저희가 앞서 이제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와이파이라는 게 이제 저희들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국한돼서 쓰는 게 한국 사람들만 국한돼서 쓰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한국에서 놀러 갔을 때 또는 외국 사람들 한국에서 놀러 왔을 때 그렇죠. 아 해외. 이제, 네, 로밍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희가 로밍에 대체될 수는 없어요. 그 와이파이라는 게 이제 전체적 커버리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할 수는 없지만 실적으로 이제 로밍을 하면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희 어플을 사용하는 유저들한테 어느 스팟에 있는지 다 저희 어플 통해서 보여주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스팟의 프리미엄 정보들을 보여줘서 그 매장에 저희가 이제 좀 더 고객을 그러니까 유치할 수 있게 국내에 해줄- 많이 들어오는 네네. 중국 관광객들이
그 와이파이 쓰면서 스피드를 좀 많이 높게끔 쓰게 하면은 그것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고 근데 그 써야 되는 그 장소가 있잖아요. 그 네. 이제 커피숍이나 아니면은 그런 레스토랑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보여줘서 그들한테 좀 더 이제 매출의 상승에 이제 그러니까 저는 네. 이거는 좀 되게 설득력 있어 보여요. 네네. 왜냐면 네. 저도 실제로 해외여행을 많이 가보면 뭐 아까 이유 작가님도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그 로밍하는 3G망의 속도가 너무 느리죠. 일반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분들의 3G망의 속도보다 되게 느리고 LTE는 느- 있지도 않고요. 더 되게 느리고. 예. 느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로밍을 저도 뭐 데일리 정액제 이런 걸 해서 뭐 10,000원씩 내는 거 그 돈이 뭐 그렇게 아까운 건 아니지만 속도의 문제로 뭐 동영상은 볼 수 없다든지 사진 하나 업로드하는데 시간 되게 많이 걸리는데 그렇죠. 와이파이가 확실히 빠른 면은 있으니까 그걸로 대체하겠다. 그리고 사실 여행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국을 다 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행객이 가는 곳은 사실 굉장히 핫스팟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고 네. 그런 곳은 이미 와이파이나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저는 논리적으로 이건 되게 말은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 예를 들면 여행객이 많이 다니는 곳에 대한 와이파이 정보를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수집한다든지 그리고 그 수집한 여행객들이 여기 있다는 걸 아니까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그냥 그 업체 정보뿐만 아니라 더 무슨 수익화할 수 있는 게 있다든지 그 다음 어떤 생각은 또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그런 영업을 했다든지 그렇죠. 그런 넥스트 플랜이 있는 건지. 네 지금 해외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베이스가 그렇게 많은 상황이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또 아까 뒤에 말씀드렸지만 예. 투자자가 이제 저희가 말레이시아 투자자분들 아 그러니까 투자를 이미 투자 얘기 좀 해주세요. 받으셨다는 거죠? 네. 네네. 네. 말레이시아 이제 투자자분들이 계신데 이제 어. 그분들이 지금 저희는 국내에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해주신 금액 이외에 그 회사에 이제 마케터 분을 네 분을 따로 뽑으셔가지고 활동을 해주고 계세요. 저희 서비스 거기서 서비스를- DB를 네,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도 수집하고 계셔 주시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베트남 이렇게 3개국에다가 다운로드. 다운로드 시킬 수 있게 마케팅을 계속 진행 중에 계세요. 그래서 네네네. 그쪽 데이터베이스는 꾸준하게 계속 모으고 있는 확보를 하고 상황이라서 있다. 네네. 한국 투자자 얘기도 한번 해주시죠. 요즘 저희가 가장 이제 핫하다는 또 네, 야놀자와 아. 이제 예. 말레이시아 이미지네이터 네. 쪽에서 네. 이제 공동 투자를 받았는데요. 네. 사실 야놀자는 왜 투자했어요? 야놀자 예. 이수인 대표님 모텔 와이파이 정보 네. 다 모텔 비밀번호 와이파이를 캐치하다. 프리로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뭐 그거예요? 저희 부분도 아. 나중에 저희가 좀 밸류업이 되면은 네네네. 좀 고려해볼 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하고 투자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네. 예. 그래서 야놀자 이수진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매장 영업을 들어가기 전에 사실 저희가 모바일 쪽은 좀 많이 해봤지만 네. 오프라인 쪽은 저희가 아예 몰라서 좀 조언을 얻고자 이제 페이스북으로 친추를 걸고 네. 이제 메시지를 보냈다가 그게 또 연이 되어서 이제 투자까지 어, 네. 페이스북 정말요? 친추가 투자까지. 와. 야. 그래서 대단한 실행력이신데 이건데. 예. 정말 운과 타이밍이 좋았다고 생각을 네,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뭐 어디 정상적인 통로가 아니라 그냥 메일로 네. 보내서 저희 서비스에 소개를 하고 그 당시에 말레이시아에서도 이런 와이파이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있어서 가서 말레이시아에 가서 피칭을 하게 되고 그럼 그 말레이시아는 자꾸 말레이시아 분들이라고 하니까 말레이시아 개인 분들은 아니실 거고요. 말레이시아 뭐 VC 분인가요? 아니면 뭐 투자한 회사인가요? 어떤 건가요? 네, 그 말레이시아 기업인데요. 네. 지금 저희한테 투자했었을 때가 엑셀러레이터를 이제 창업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제 딱 설립을 하셨을 때였어요. 근데 아, 그 모회사가 말레이시아 엑셀레이터. 모회사가 123RF라고 네. 이제 스톡 컨텐츠들을 이제 제공해 주는 업체예요. 이제 이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이라던가 아, 사진 등을 아. 이제 판매를 하는 근데 글로벌 업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는 네. 그때까지 아. 몰랐었는데 이제 디자이너분들은 굉장히 잘하세요. 이제 여쭤보니까 글로벌 1, 2, 3위 업체를 다투는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말레이시아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에게 초기 투자를 받으신 투자 받은 네. 최초 기업 아닌가 네, 한국 기업? 맞습니다. 오 대단하네요. 그 아까 저기 시장 사이즈 약간 언급하고 그럴 때 중국 와이파이 공유하는 회사 이름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와이파이 만능 열쇠입니다. 그 회사가 1조 원 밸류를 인정받았다고 했는데 그 정도 되면은 매출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1조 정도 밸류 나오려면 그 회사는 뭐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커진 어떻게 건가요? 매출이 크고 네. 이게 밸류가 왜 높은 밸류가 건지. 1조까지 된지 혹시? 그들도 지금 이제 통신망 사업을 이제 계속 네. 이어가기 위해서 밸류업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4G, 4G LTE, 5G 기술이 나오잖아요. 네. 이제 5G 기술에 대해서 이제 뭐 정확하게 뭐 나온 건 아니지만 그 기술 자체가 이제 LTE 와이파이를 이제 연동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러니까 거기 그래서 그런 기술력이 좀 LTE랑 바탕이 된- 와이파이 그 뭐 이렇게 같이 쓰는 기술 네, 맞습니다. 때문에 아 기술. 그럼 와이파이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와이파이로 받은 건 아니네요. 여기도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만드셔야겠네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기술을 만드는 게 아니고 통신사랑 같이 제휴를 맺어가지고 하는 부분인 네, 건데요. 네. 저희도 이제 그걸 또
보고 네. 좀 더 저희도 그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긴 하죠. 알겠습니다. 네네네. 우리 우리 쉬어가기 전에 잠깐 예, 예. 마지막 마지막 제가 하나 잊어버리기 질문 전에 잠깐 두 가지 쉬어가도록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네. 딱 얘기하실 때인데 실제로 카페나 이런 데 가서 스마트폰도 많이 보지만 저도 노트북을 켜는 경우가 많거든요. 노트북을 켜는 경우에도 이제 앱이 노트북에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 와이파이 암호를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있으신지가 하나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실제 암호들을 모으는데 사실 카페도 폐점을 되게 많이 하고 다시 말해서 암호의 유효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6만 개 실시간 모았는데 업데이트. 그 중에서 10%는 이미 뭐 그 사라졌다거나 암호가 틀리거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두 가지를 혹시 짧게 대답해 네. 주시면 일단 노트북 이슈는 일단은 윈도우 쪽 개발을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아, 예. 앱 말고 다른 네, 앱 EM 말과 윈도우를 개발할 생각이 있고 저희 이제 내부의 코파운더 중에 원래 윈도우 개발하시는 분이 있어서 네. 이번 업데이트가 좀 끝나면 같이 진행할 지금은 생각입니다. 노트북에서 쓰려면 직접 입력을 해야 네, 되는 암호를 보고 직접 입력하는 암호를 네. 안드로이드에서 볼 수는 있죠. 암호를. 근데 아이폰, 안드로이드 둘 다 저희가 볼 수는 있게. 접속하기 아. 전에 오케이. 비밀번호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아, 네, 네. 그걸 오케이. 보고 입력하시면 그거 확인해서 그거 직접 보고 입력해야 합니다. 네. 노트북에 넣으면 되고. 그리고 네네. 암호의 네. 유효성 유효성. 비율은 어느 유연성 같은 정도? 경우도 이제 비번이 자주 바뀌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요. 바뀌었으면은 저희가 바뀐 걸 또 알 수가 있어서 사용자에게 재공유를 할 수 있게 바뀐 걸 다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접속이 안 되면은 기존 됐던 건데 안 된다고 오. 판단이 되면은 그게 그거를 네. 그러면 자동 내부적으로 뭐 크롤을 계속 한다거나 핑을 던져본다거나 뭔가를 하는 건가요? 내부적으로는 접속 시도를 와이파이 접속 시도를 저희가 하니까 네. 이게 실패를 하게 유효한지 되면 아닌지. 당연히 이제 비번이 있었는데 없어졌으니까 접속이 안 되니까 비번이 바뀌었구나 해서 이제 다시 공유를 요청하는 그럼 컵에 현재까지 나오게 아까 64,000개는 전부 다 유효한 거다. 네. 그래서 보통 저희랑 네. 비슷한 서비스가 저희가 좀 더 우위에 있다고 보는 부분이 사실 다 접속이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그렇죠. 공유를 시켜버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네. 항상 접속 오. 성공했던 데이터만을 공유하기 있다. 때문에 좀 DB의 질이 좀 더 높다라고 그렇죠. 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네, 쉬었다 가도록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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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네. 매번 너무나 좋은 환경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신 아산나눔재단 마루180 네. 정남희 팀장님, 네. 박영은 팀장님, 네. 그다음 이윤 매니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예. 그 창업 스쿨도 네. 지원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번 그 시즌 2도 전회 매진으로 이제 네.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거든요. 네, 네. 그 부분도 감사드리고요. 네, 네. 저희가 저기 다다음 주에 그 지방 투어 네. 2탄 울산을 가신다고. 울산을 갑니다. 아, 네, 네, 너무 멀어요. 근데 네, 네, 네. 어떻게 가야 네. 돼? 네, 네, 네. 예, 울산에서 네. 젊은 두 팀과 함께 네. 쫄투 지방편 네. 2탄을 진행할 네, 네. 예정입니다. 저도 울산에 기대하고 계신 있겠습니다. 분들 네. 많이 놀러 와 주십시오. 네, 네, 네. 네. 그 네. 혹시 이 대표님에서 이 작가님으로 바뀐 거에 대해서는 설명 한번 해주셨나요? 아 제가 지난 시간에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예 사표를 던지고요. 아, 이제 네, 네, 네. 제가 한번 준비해 보려고 지금 네네. 백수 상태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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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곧 다른 그래서- 이 대표님이 또 되시겠군요, 그러면.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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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아직까지는 네. 작가입니다. 이제 예, 그리고 현재로서는. 저는 네, 가끔 제가 나오는데 오늘 나온 이유는 소은강 대표님이 급 급 해외 출장이 또 출장이 잡히셔서 잡히셔가지고 네, 제가 역시나 예. 또 대타를 뛰고 있습니다. 네. 대타 네, 전문 요원입니다. 네, 네, 네.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네, 네. 이제 질문을 그 오늘도 질문이 많을 것 네, 네, 같아요. 네. 예, 받아보면 첫 좋을 것 질문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결국 와이파이 서비스라는 게 많이 사용되는 디바이스가 LTE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이제 뭐 패드라든지 노트북이 이제 많이 와이파이를 쓰잖아요. 카페 같은 데 갔을 때. 근데 이제 패드나 노트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단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이제 그 서비스랑 이렇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 먼저 하나 네. 먼저 하고 가시죠. 요약하면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혹시 없는 분은 내가 패드나 노트북만 들고 갔는데 그럼 처음에 일단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아까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해주셨지만 네. 스마트폰이 없으면 결국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패드 같은 경우는 앱을 다운로드 받아 놨다면 그 와이파이가 연결 안 된 상태에서도 암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네. 아니면 노트북 같은 경우는 그것마저도 안 되는데 혹시 무슨 방법이 있냐? 일단 최초에는 앱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쵸, 와이파이가 네, 받을 되어 있어야 때는, 네. 되고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와이파이 리스트를 검색을 하면서 싹 하면은 그 비밀번호를 휴대폰 내부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된 상황에서도 비밀번호 정보를 휴대폰 내부에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저희가 와이파이 정보가 더 많아진다면은 국가별로 나눠서 한국은 와이파이를 미리 받아놔서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게 구성할 생각이고 현재는 자동적으로 그냥 내부에 저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게 그러면 아까 패드에도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패드에도 동일하게 스마트폰은 일단 전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거는 그냥 3G만 되는 아이패드라든지 뭐
그 탭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거에도 네, 최초에 인터넷이 연결된 상황에서는 그 주변에 있는 와이파이 비밀번호 다 휴대폰 내부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이미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다고 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거네요. 알겠습니다. 가능하대요. 네네. 노트북은 아직 노트북은 이제 노트북은 노트북용으로 개발을 할 생각이에요. 윈도우용 개발할 예정이에요. 개발이 되면 네. 그것도 비슷한 방식으로 비슷한 가능하다. 방식으로 내부에 저장할 네네. 생각입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결국 와이파이 서비스가 이제 더 높은 가치를 받으려면 네. 그러니까 와이파이라는 걸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아니라 데이터죠. 그러니까 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야지 그렇죠. 와이파이가 더 귀중해지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점점점 데이터라는 거는 가치가 점점 싸지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 점점 싸지고 속도도 빨라지고. 속도도 빨라지고 있죠. 사실 성인의 대부분은 LTE 서비스 거의 무제한급으로 사용을 하고 그쵸,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지가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 혹시 한 개 더 그냥 플러스 네. 알파로 하면 혹시 핫스팟도 이 쉐어링이 가능한 건가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핫스팟은 저희가 공유하지 않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항상 거기 위치해 있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필터링으로 핫스팟 정보는 아예 공유하지 않고 있고 네네. 질문 주신 것 중에 일단은 데이터 가치에 대해서는 저희도 글로벌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저도 이제 무제한을 쓰고 있는데 와이파이를 안 쓸 때가 더 많이 있고 해외 여행을 가게 되면은 해외에서 로밍을 하게 되면 이제 데이터 속도도 느리고 가격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해외 여행 갔을 때도 뭐 로밍을 대체하진 못하겠지만 더 그 이상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 이후적으로 이제 5G라는 기술을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5G라는 게 기존에 깔려 있던 와이파이망과 LTE를 이제 끊김없이 같이 쓰는 기술인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와이파이에 대한 정보나 개수나 그런 신호 세기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가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 네. 나온 김에 제가 그냥 저도 부연해서 추가 질문을 좀 드리자면 그 조 말씀대로 결국은 그러면 와이파이를 원하는 층이 되게 결정돼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저의 추론은 뭐 10대들은 네. 아무래도 무제한을 많이 못 쓰니까 결국은 지금 아까 이용한다는 MAU나 DAU에 속하는 이용자들이 대부분 그냥 예를 들면 뭐 그 10대인지. 구매력이 별로 없는 10대층이라든지 또 하나는 10대층이 혹시 아니더라도 결국 와이파이를 무료로 쓸 만큼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구매력이나 어떤 경제력 측면에서는 많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일 거 아닐까라는 추론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로 저희도 이 앱을 서비스하기 전에 좀 고민을 했던 게 우리 앱은 아무래도 10대 여성들이 네. 많이 쓰겠다라는 여성, 생각을 네네.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는 남성이 거의 70%이고 연령대가 10대에만 편중이 될 줄 알았는데 네. 모든 연령대가 골고루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도 확인한 게 모든 연령대가 비슷하게 와이파이에 대한 니즈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이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용자 입장에서 뭐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런데 길거리 가서 돌아다니다 보면 통신사 와이파이가 많이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 결국은 뭐 제가 쓰는 통신사가 아닌 경우도 잡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혹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나 혹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방법도 갖고 계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통신사 와이파이가 많이 잡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정보를 보관해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말씀 주신 게 SK인데 KT께 잡힌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용이 가능한가요? 저도 이제 뭐 KT 그 접속은 되지만 뭐 샀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혹시 만약에 그러니까 뭐 아예 이 서비스에서 뭐 하나를 구매를 하면 뭐 3사 걸 다 쓸 수 있냐든지 뭐 이런 거. 그런 부분은 네. 저희 통신사 소개시켜 주시면 저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 주신 게 실질적으로는 본인 통신사 것만 잡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용 가능한 게 SK라면 SK 와이파이만 가능한 경우가 너무나 그렇죠. 많아서 네. 저희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도 걸러줘요. SK 유저는 SK 와이파이만 보여주게끔 KT는 KT 와이파이만 보여주게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 정리가 되는 건가요?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기술적으로도 가능한데 일단은 기술적이라는 것보다 이제 KT나 SK는 꼼수예요. 꼼수인데 네. SK를 쓰세요. SK텔레콤이라는 그 키워드를 무조건 쓰세요. 저희가 와이파이 이름 자체에서도 이미 네네네. 구분이 네. 된다. 그 키워드 자체 저희가 네네네. 걸러내는 거죠. 네네네. 통신사를 잡아내고. 저도 이 얘기 듣다 보니까 네. 또 하나 그게 생겼는데 이게 와이파이가 너무 많아서 문제다라는 경우들도 꽤 있었던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신호 강도에 따라 다르긴 한데 예를 들면 제가 뭐 여기 뭐 마루180 카페에 왔는데 마루180 와이파이도 있을 거고 이 옆에 카페 와이파이도 있을 거고 예. 여러 개가
뭐 잡히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선택인가요? 제일 아니면 제일 센 걸 신호 센 골라주나요? 순서대로 나오나요? 네, 지금은 저희가 신호 세기 순서대로 나오는데요. 네. 근데 신호가 세다고 해서 다 와이파이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디벨롭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네. 이제 신호가 센다 하더라도 이게 실적으로 통신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그렇죠. 안 되는지 그렇죠. 네. 약한지 좋은지 음. 나쁜지 이 부분도 이제 지금 그것도 네, 앱 출시가 내부 되는- 기능에서 네, 또 나올 디텍팅이 가능하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책거리를 런칭하고 지금 바빠 죽겠는 명경사로 합니다. 왜 오셨어요? 예. 우리의 네, 예. 열혈 시청. 네. 네. 예, 저 궁금한 게 지금 제가 이걸 써보니까 되게 좋아요. 이 마이크로 임팩트 이제 아이디도 나오고 되게 좋은데 궁금한 거가 좀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써보니까 좋아서 첫 번째는 그 혹시 제가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외국도 잘 다니는 편인데 그쪽에서도 돼 있는 게 있는지 즉 지금 글로벌도 잡고 계시니까 그쪽 와이파이 정보가 있으면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정도는 커버가 된다고 해주시면은 이제 외국에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거 하나 노트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 피싱 요새 문제인데 그 서울 와이파이 같은 경우도 이제 퍼블릭 어쩌고저쩌고 딱 정식 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이크로 몇 자 바꿔서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접어낼 수 있는 어떤 필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 두 가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해외는 아까 조금 얘기는 하셨는데 혹시 네. 구체적으로 뭐 아까 어, 말레이시아 얘기 어느 말레이시아 정도 어디가 지금 잘 된다든지 파악이 아니면 뭐 된다든지. 홍콩은 뭐 준비가 됐다든지 이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 앱에서 사용은 어느 나라에서 좀 사용이 가능한데요. 실적으로 그 와이파이 공유 기능이나 이런 기능은 어느 나라에서 작동을 하지만 실제 와이파이 데이터가 모아져 있는 곳은 이제 동남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정도가 되겠고요. 나머지 나라는 사실 데이터가 조금씩 들어오긴 하고 있는데 이제 나가서 쓰어서 이거 좋다라고 느낄 만큼의 데이터는 아직 모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정도는 좀 중동이나 이라크 쪽 영향 못 가겠지만 중동까지? 이라크 이라크까지? 데이터가 워낙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라크는 어. 중동 얘기하니까 저희가 검증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네요. 이라크. 그러면 데이터 많이 들어오는데 음. 아마 동남아 정도는 이제 편하게 사용 가능하지 않을까. 네, 네, 네. 그럼 그 뭐 동남아 중심으로 하면서 이제 저 글로벌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 유럽 그런 계획도. 사실 저희가 그냥 앱만 번역해서 올려놓는다고 이게 현지화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고 있고요. 네. 국내 같은 경우도 와이파이 비번을 모으기 위해서 비번을 입력해주는 사람에게 베네핏을 주는 게 이제 저희가 임의로 쿠폰을 찍어줘요. 앱단에서 와이파이를 공유를 하면은 도장 하나씩 찍어줘서 그래서 많이 모으신 거군요. 네, 지금? 5개를 아. 모으면은 뭐 커피 기프팅을 주고 10개를 모으면 스타벅스 상품권을 주고 네. 이런 부분을 말레이시아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화가 좀 됐다고 보고 있는 거고 네. 아무래도 와이파이를 입력하기보다는 편리하게 쓰고 싶은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이 뭐 이렇게 와이파이 페이크로 만들어가지고 네. 피싱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안 뭔가 이슈도 아까 설명은 좀 네. 해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작정하고 그러니까 작정하고 아까 서울시에서 예를 들면 무슨 퍼블릭 서울 이렇게 IP 쓰는데 서울 URL 그 비슷하게 철자를 좀 만들어서 바꾼다 이렇게 해서 개인 정보를 취득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악성 무료 와이파이가 있는 경우에 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그 걸러내거나 있으신가요? 이런 기술적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안성과 이 와이파이의 질, 뭐 이런 거를 이제 사용자들이 알 수 있게 해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 피싱이라는 게 사실 내가 네이버를 들어간다고 하면은 네이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네이버가 아니고 해킹된 웹페이지로 넘기거나 막 강제로 네. 뭐 뭔가를 다운받게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체킹을 해서 이제 어쨌든 그 내부의 IP는 이게 다를 수인 걸 제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보안성의 위험성도 있으면은 아예 유저한테 보여주지 않게 접속 막아버리게 할 기술을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 마지막 마지막 질문 질문. 예 네. 하나 마지막 질문 하나 받고 예 네, 그 사용자의 그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계신가 하고요. 또 저 그 위치 정보가 사실 좀 부분적인 일시적으로 A라는 업체의 와이파이를 잡았다가 또 뭐 2, 3일 뒤에 B라는 그때 업체에 또 와이파이를 잡아 쓰고 하는 건 그럼 이제 부분적인 위치 정보를 이제 데이터로 이제 쌓고 계시는데 그 이제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계시는지 하고 또 그거를 활용하여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그 구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위치 정보. 위치 정보 뭐 같은 활용. 경우는 저희가 지금은 수집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모객이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모객이 되면은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패턴이나 와이파이에 대한 위치 그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큐레이션해서 저희가 정보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걸 활용해서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세요. 네네네. 뭐 네. 예를 들어서 요즘 얍 같은 서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 스몰 비즈니스 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서비스다라고 이제 말씀 주시고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그런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고객들이 가고 있는 그 위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보여줄 생각이에요. 그 광고 형태로 보여줄 생각은 없고요. 유저들이 정말로 필요한 정보들에 대해서 이제 광고 형태로 이제 정송해 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 위치 정보 사실 예전에는 이 개인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법으로 법적 예. 이슈에 되게 리스크가 많았잖아요. 최근에 좀 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는 와이파이 플러스라는 앱에 스스로 동의하고 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동의 절차에 위치 정보에 대한 권한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보하고 계신 거죠? 현재는 위치에 대해서 저희가 뭐 수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위치에 대한 약관은 넣지 않고 있는데요. 아, 네, 이제 네. 아까 말씀 주셨던 하게 것처럼 된다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로그인 기능과 이제 그런 약관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장기적으로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키워나갈 건지 한번 장기 비전이나 플랜을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뭐 당장의 수익이 목표라기보다는 저희는 어쨌든 와이파이 비번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 사용자가 많이 있어야 좋은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유저 모객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게 이제 진행이 된다면은 실적으로 광고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서 이제 매장 점주분들에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네, 뭐 좀 또 비전으로 추가적으로, 네. 부족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길게. 뭐 마케팅적인 얘기를- 부분이나 예. 전략적인 예. 부분에서 또 더 와이파이 플러스가 나아가야 될 미래. 네. 뭐 이제는 뭐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기술력은 이제 다져놨으니까 네. 이제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이제 미국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중동 그다음에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게 저의 첫 번째 의무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서비스를 통해서 유저들이 와이파이뿐만 아니고 이 와이파이를 통해서 매장들과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소통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판매가 되는 그 소구점을 찾아내는 게 저희의 이제 두 번째 목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이제 찾아내려고 하고 있고 지금 영업 다니면서 보니까는 매장 점주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지금 한국에 있는 매장 점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니까 이걸 토대로 이제 글로벌화 시키는데 이제 착수하려고 그 좋아한다는 하고 있습니다. 얘기는 뭐 와이파이 비밀번호 공개되는 거는 전혀 개의치 않고 네, 맞습니다. 오시는 분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어떤 마케팅적인 걸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매우 좋다. 이런 네, 네. 의미신 땡큐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이제 꿈꾸는 미래가 있는데요. 그게 데이터 자유국가. 데이터를 돈 주고 사지 않아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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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든지 어디서든 사용할 수 네. 있게끔 만드는 네. 게 저희 이제 아, 끝입니다. 끝. 알겠습니다. 네. 뭐 저기 그 투자를 조금 받긴 받았지만 어떻게 자금이 더 필요하신가요? 어떠세요?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얼마, 투자를 얼마나 이제 더 필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한 10억 정도. 10억. 네, 10억 더 정도. 주로 준비하고 어디 쪽에 쓰실 계획을? 저희는 이제 마케팅?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집중할 생각이고요. 해외 네. 현지하는데 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네. 네. 그쪽으로 좀 사용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홍지원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저는 예.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되게 좋은 아이디어이긴 한데 이 어떤 밸류를 높이거나 어떤 이 규모를 키우기에는 적절한 비즈니스 분야인가에 대한 퀘스천이 좀 들었거든요. 그 전에 네. 이제 네. 회사 소개 자료를 보내주셔서 봤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하면서 역으로 느꼈던 거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리고 이미 그런 부분에 기본적으로 되게 잘하시는 역량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앱을 이미 많이 만들어 보셨고 실행을 해보셨고 그 다음에 이미 이 안에서 지금 필요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벨롭하려는 부분도 가지고 계시고 다른 업체는 아직 못한 것들을 하고 계시니까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좀 의견 혹은 바라는 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전략이나 이런 거는 되게 구체적이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물어보려다가 말하는데 개인정보 이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와이파이를 그 택한 사람이 활용하는 정보 중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지금 많이 보는 동영상이 뭔지 어떤 컨텐츠가 뭔지에 대해서도 다는 아니겠지만 알 수 있는 패턴이 있을 거고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컨텐츠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더 큰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그보다 더 먼저 우리에게 도대체 고객층은 어디인가 예를 들면 국내에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해외 여행을 다니는 어떤 여행객들인지에 따라서도 비즈니스 분야가 굉장히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근데 두 가지 다 되게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여행객에 대한 정보면 아까 그 와이파이 일단 DB를 입력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 여행객들이 가는 곳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 핫스팟이라고 불릴 만한 곳에 와이파이들을
돈이 들더라도 미리 확보해 놓고 나면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는 지금 당장이라도 또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빨리 실행하고 디벨롭하면 워낙 또 젊은 팀들이고 이미 여러 가지를 해본 팀들이기 때문에 의외로 되게 큰 비즈니스로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여지는 많이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작가님은 어떠셨는지? 아, 저는 저기 작가의 관점으로 봤을 때 책을 아, 좀 많이 웃음네요. 내셨어야 되는 책을. 웃음네요. 아, 예. 하여튼 그 일단은 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 20대 후반 남자들로 이루어진 팀들인데 훌륭하죠 20대 후반. 되게 좀 그 공격력이나 이런 어떤 뭐 이렇게 영업력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추진력이 상당히 뛰어난 팀이에요. 그래서 올해 1월에 팀 결성했는데 그렇죠. 3월에 앱이 나오고 네. 그 영업을 해가지고 지금 몇 개월 됐네. 한 11월이니까 7개월 뭐 그렇죠. 정도 7, 됐는데 8개월 됐는데 8만 개 예, 넘는 DB도 DB를 모았고. 확보했고 페이스북 친추와 예. 콜드콜 메일로 콜드콜 투자를 메일로 확보하고. 투자도 받고 네. 그것도 구글 번역기 돌려가지고 말레이시아 보내가지고 네네. 투자 받고 이런 네. 이런 추진력은 상당히 네. 일단 뛰어나고요. 그래서 저기 뭐라도 할 만한 팀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뭐 홍준 대표님하고 약간 의견은 비슷한데 처음에 와이파이 이걸로 시장이 좀 될까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일단은 그 물론 비즈니스 모델 그 테스트에서 네. 실제 와이파이 이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일정 시간 됐을 때 광고를 노출시켰을 때 매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그 매출되는 효과가 몇 프로 정도 되는 거를 그 매장 업주들이 인지를 해서 그렇죠. 아 내가 광고를 자발적으로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지 이런 테스트를 좀 더 필요하겠지만 수익 모델도 뭐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런 느낌도 들고요. 특히 그 뭐 중국에서 넘어오는 뭐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어떤 와이파이 스피드가 상당히 빠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엮어서 어떻게 상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정보를 제공해주면서 부가 서비스를 붙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하여튼 이게 젊은 팀들이 엑식 경험도 있고요. 솔직히 앱은 뭐 수십 개 만들어본 경험이 있고 영업력도 갖춰져 있어서 뭐 상당히 좀 뭐라도 하지 않을까. 망해도 잃을 것도 없고요,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10억 저는 정도 사실 제가 얘기를 하면 VC가 얼마나 아니라서 이런 투자를 얘기하려면 늘 부담스러운데요. 예. 투자적 관점에서 그냥 이제 얘기하는 네.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면 여기 10억이 필요하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저는 우리의 고객층이 정확히 어디냐 그리고 그들을 공략할 비즈니스 플랜은 무엇이냐 정도가 조금 더 명확히 그 디벨롭되고 그거에 대한 어떤 뭐 가야 될 길이 명확해진다라고 하면 뭐 한 뭐 2, 3억 정도 범위 내에서는 네. 투자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은 그 BM 테스트를 좀 해서 이게 워킹 된다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그거 하기까지 영업에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한 4억에서 5억 정도는 대주고 검증이 됐다. 그러면 지르죠.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저기 바쁘신데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